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사우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결사곡,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 작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즌2가 마무리가 됐죠. 예,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임성환 작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회를 빼고, 결사곡 시즌2 마지막 회를 빼고,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난한 작품이었다. 무난하다. 무난? 아니야. 실험적인 것도 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솔직하게. 예. 하지만 역시 임성환은 임성환을 한다. 임성환은 임성환을 한다. 마지막 시즌2 마지막 회에서 다들 그 얘기 했죠. 임성환이 임성환 했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PB라는 그 필명으로 돌아왔지만 역시 그 본색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엔딩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 결사곡이 결혼과 불륜과 이혼 이거를 막 변주해 가면서 처음에는 뭐 불륜으로 겪는 굉장히 고통을 겪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관점을 바꿔서 불륜을 로맨스로 받아들이는 내로남불의 그 남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설레는 어떤 불륜에 대한 이야기. 설레는 불륜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작품에서 그렇게 했어요. 설레는 그림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 관점이 들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면 이 두 개를 겹쳐 놓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이 막 겹쳐지면서 한쪽 잠깐 어떨 때는 막 뒷목 잡고 어떨 때는 또 뭐 달달하고 막 이런 그림으로 막 풀고 나가요 뒤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낼까? 도대체 이게 해피엔딩으로 갈까 아니면 새드엔딩으로 갈까 아니면 약간 복수극 같은 형태로 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결론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죠. 그건 뭐냐? 결론을 안 냈어요. 결론을 내지 않았던 거죠. 결론 대신 뭘 냈냐? 지금까지 관계가 계속 진전되어 온 양상들이 있었는데 그 관계가 이게 세 명이 나오니까, 여성 세 명이 나오니까 남편 세 명이랑 이 조합들이 막 바뀌잖아요. 예, 근데 그 관계의 흐름이라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커플은 어떻게 될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엔딩은 이 우리가 생각했던 커플 관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조합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장면으로 들어온 거예요. 와,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게 좀 도발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 정말 모든 드라마들이 결혼이라는 거를 꼴로 생각하고 결혼하면 드라마가 막 끝나고 막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결혼 해피엔딩, 이게 드라마의 끝, 한국 드라마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틀이 있었는데 이 결사곡 2의 엔딩은 이런 부분에 완전히 죄를 확 뿌리는, 예. 뭐 해피엔딩 기대했어? 아니야. 그렇다고 이걸 또 새드엔딩이라고 볼 수 있나? 아니야. 도대체 저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궁금증도 던지면서 약간 임성환식의 굉장히 뭔가 그 파격, 그 다음에 뒤통수 치기,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반전이라는 표현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뒤통수 친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계속 시종일관 나왔던 시즌 1에서 돌아가신 노주현 씨가 계속 귀신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다냐? 손녀의 몸으로 빙의를 해서 갑자기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손녀의 몸을 빌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것도 되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충격을 딱 주면서 끝나면서 밑에 한 줄 자막이 들어가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나올 거라는 자막 고지와 함께 시즌 3를 기대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상업적인 선택이에요. 시즌 3를 위한 포석. 하지만 그 포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막장이나 이런 형태로만 가진 않고 그나마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혼의 조합을 마지막에 보여줌으로 해서 그 다음 시즌 3에는 저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그거 굉장히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상상씬을 넣었어요. 임성환 작가가 기존의 다른 작품하고 좀 달라진 게 상상씬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상상씬을 넣으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그 장면에 대한 욕망이 막 끌어오르는 것 같아. 본인도 임성환 작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해. 왜 막장의 그 작가들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막장 작가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욕망이 있나 봐요. 김치 싸대기 한번 누가 날리면 나는 진짜 김치를 그냥 포기채 뽑아갖고 막 머리에다 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나 봐. 근데 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면 뭐가 돼요? 막장이 되는 거죠. 근데 임성환 작가는 그거를 욕망을 드러내는 대신에 그걸 상상씬으로 싹 처리했거든요. 실제는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잖아. 욕망을 끄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막장의 그런 자극으로 치닫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치닫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적 개연성은 어느 정도 유지해가면서 흘러갔다. 그런 자극적인 포인트들을 살려가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능숙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환 작가가 그 절필선언 했잖아요. 절필선언하고 굉장히 뭐 개인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절필선언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많은 거를 사실은 좀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PB라는 필명으로 돌아왔을 때는 진짜 마치 드라마 속에 노주현이 손녀한테 빙의하듯이 뭔가 PB라는 새로운 자아에 빙의를 해서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욕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시즌2 마지막까지 드라마가 굉장히 뭔가 그래도 이 세련되게 잘 빠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소재는 좀 뻔합니다. 뭐 불륜이고 뭐 이혼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걸 담는 관점이라든지 포인트들은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인정을 안 하면 뭐로 또 뭐 잘 만들려고 하겠어요.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막장 작가들이 왜 계속 막장을 만드냐면 일종의 자기도 포기해. 왜? 막장 해도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 욕을 해. 욕하면서 보죠. 어차피 욕먹어. 뭘 해도. 잘 하려고 노력해도 막장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막장 작가라고 얘기해서 계속 욕먹으면 계속 막장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임성환 작가 이번에 작품 잘 썼어요. 잘 썼는데 마지막에 그 부분이 약간 좀 너무 논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시즌3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마지막 시즌2 마지막에 그 결혼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관계를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가지만 다른 한편은 저는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상이었다. 상상. 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열어놨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전반적으로 좀 그 기획에 참여했던 이 서혜진 PD와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서혜진 본부장과의 이야기가 있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시청률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돼. 16.5%가 나왔거든요. 최고 시청률. TV조선 최고치예요. 이 시즌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시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끝내지 않는다. 저 같으면 사실 그냥 끝냈어요. 점잖게. 그리고 시즌3 한다고 그래도 돼. 난 된다고 생각해요. 시청률에 큰 차이 없어. 하지만 서혜진 PD와 이 임성환 작가는 그거보다는 좀 더 파격과 충격을 더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사곡이 시작할 때 펜트하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영남 작가의 OK 광자매도 같이 나오면서 막장 트로이카가 새로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 작품 중에 세 작가 중에 누가 성공했나? 저는 단언합니다. 임성환이 성공했다. 임성환이 돌아왔다. 부활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일정 부분 개연성을 그래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작품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접근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한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굉장히 임성환 작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굉장히 운명론자예요. 왜 운명론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초현실적인 거에 너무 귀의해. 거기에 의지를 해. 원래 드라마는요. 초현실적인 거에 자꾸 등장을 하거나 그걸 의지를 하면 이게 진짜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갑니다. 잘 안 되다가 안 되면 그냥 갑자기 뭐 귀신 들렸어. 귀신이 들어와서 처리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운명이었어. 이렇게 해버리면 얘기가 허망해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계속 활용된다는 건 정말 한계점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시즌 3로 만약에 돌아온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섰으면 하는 생각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시즌 3로 자꾸 시즌제로 가는 거, 시청률이 나온다고 해서 시즌제로 가는 게 과연 옳은 길인가? 이거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 펜트하우스가요, 시즌 3로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작품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덜너덜해졌어요. 시즌 2까지는 그나마 봐줘. 근데 시즌 3로 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자꾸 만든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나마 그 관성 때문에 시청률은 나와. 하지만 대부분 그 시청률로 나오는 건 그냥 의리로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이걸 보고 앉았네. 이러면서 보면서 저 욕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보고 있지? 이러면서 계속 보는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이 시즌제의 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임성환 작가도 이거 시즌 3 하는 게 맞나? 충분히 할 얘기가 있다면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다 했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다행스러운 건 펜트하우스와 달리 펜트하우스는 이야기를 폭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결사국은 인물을 세워두고 인물 사이의 관계 변화를 계속 만들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즌3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지만, 시즌3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결사국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좀 이 임성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결사국은 저는 그래도 저 막장 드라마 잘 열심히 안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봤어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직도 보고 있냐? 저희 와이프가 저 보고 그래요. 아직도 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또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뭔가 유인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나름 괜찮았어요. 또 이게 어떤 장르적인 굉장히 완성도나 세련도, 그 다음에 톤 앤 매너까지 가져가면서 뭔가 잘 풀어지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게 뭐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잘 어울리지 않나. 넷플릭스 들어가면요 이런 드라마들 꽤 많아요. 예, 의외로 그 노벨라인가 뭐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런 장르, 남미 쪽에서 유행하는 이 막장의 어떤 장르들, 거기에도 사실은 이야기는 막 들쑥날쑥하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그려내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만 있으면 충분히 임성환 작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음 작품을 봐야지 진정한 평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여름이나 돼야 뭐 시즌 3는 온다 그러니까 뭐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에 그 막장 트로이카 대전에서 그래도 성과를 낸 임성환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오늘 사우나 시간에서 좀 다뤄보면서 시즌제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고민하면서 봐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